좀 불필요한 연출 없이 좀 깔끔하게 무서웠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뭐 무서운 화면 빡 이게 끝이 아니고 약간 그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그 흐름이 엄청 그 막 눈 나왔을 때 무서웠어. 그 눈에 막 이렇게 파란 걸 씌우지도 않았는데 무섭더라고. 빨갛게 난 빨갛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빨간 걸 그러니까 렌즈를 꼈는데 그걸 막 원래는 토이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 갔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점을 쏘거나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는데도 무섭네. 안녕하세요, 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롭입니다. 오늘은 저희 댓글창에 배수키 나빈숙 서리원 이분께서 위험한 초대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이야기해달라 해서 저희가 물어봤죠. 위험한 초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위험한 초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위험한 초대를 하자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생각났던 거는 그 KBS2에서 했던 그 일반 연예인들을 초청한 다음에 양쪽 개그맨들이 앉아가지고 했던 그 재미있었던 그 예능을 먼저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다뤄달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ITV에서 했던 그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 ITV에서 했던 위험한 초대는 바로 세기말에 가장 유행했던 토요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 같은 무서운 이야기와 신기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때 진행을 맡았던 분이 배우 윤규상님.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목소리를 딱 듣기만 하면 아, 이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유명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1768년 8월 26일 영국의 국선장은 자신이 직접 목소리가 엄청 중후하고 엄청 무겁고 이분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탁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성우 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요미스테리와 이야기 속으로도 그 중간에 나레이션을 해주는 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ITV에서 하는 위험한 초대에서도 가져다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초대가 사람들이 더 무서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97년, 96년에 했던 토요미스테리와 이야기 속으로보다는 2001년에 이게 방송을 했는데 2001년의 방송 환경이 그리고 기술력이나 연출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영상이 무섭거나 더 뭔가 신기하게 미스터리하게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편이었거든요. 하면 안 돼? 크롭에서 써요. 이게 아무래도 MBC에서 하던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SBS에서 하던 토요미스테리보다는 ITV라고 하는 작은 방송사고 좀 그 경인 방송이 아무래도 방송 3사 지금의 방송 3사와 그리고 또 JTBC나 이런 종편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좀 힘들었던 방송이죠. 방송 채널 자체가. 근데 그게 맞기도 한데 좀 안 맞기도 하는 말이 이게 이 당시에 이 경인 방송이 이게 지금의 종편급은 아니었지만 거의 준하는 급의 인기를 얻었던 채널이기도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땐 종편 없을 때잖아. 종편 없을 때인데 그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만 있을 때인데 그치. 케이블 방송을 안 보는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거든요. 보통 이게 지상파라 가지고 보통 어느 집에 이게 TV만 나오기만 한다면 경기권 원래 인천 방송이니까 인천 쪽 경기 그러니까 부천 뭐 이런 쪽 지상파 방송이 나온다면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거든요. 아 그래? 난 왜 안 봤지? 그런 채널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서 내가 챙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황제의 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막 가장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국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한참 유명했을 때 그때 그 중계권을 가져와서 ITV가 독점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그러니까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법으로 받아서 다른 지역 방송사가 땡겨와서 송출할 정도로 ITV 거를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렇게까지 인기를 얻었던 채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좀 약간 파격적인 약간 신세대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의 약간 니즈를 맞췄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지금의 종편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종편에 준하는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레슬링도 했어. 레슬링? 레슬링도 여기서 다뤄줬어. 그 WWE WWE 어. 이 E나 F나 그런 걸 해줬단 말이지. 진짜? 어. 이건 신기하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짧은 방송 채널 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기를 확 끌어올렸던. NBA랑 WWE랑 그리고 그 당시에 채널은 이런 걸 다뤄주니까 뭐 중국, 뭐 외국, 뭐 스포츠, 뭐 경찰 24시라고 해갖고 그 경찰들의 삶을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아예. 나 그거 본 거 같은데? 경찰이 차 올라가갖고 방망이로 차 유리창 다 부시고. 나 그거 본 거 같아. 다 부시고. 그 아저씨들 그 경찰들도 그 무섭게 생겼잖아. 실제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하고 내려서 갑자기 그 차를 타. 진짜. 알고 봤더니 진짜 범인이야. 형사의 촉감 막 이런 거 해가 그런 거 다뤘던 프로그램을 했던 ITV였던 거죠.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했었네 여기서.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었으니까 그 정도가. ITV가 젊은 방송이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지금의 종편에 준하는 방송이니까 좀 더 원하는 거,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소재가 괜찮은 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방송했던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는 좀 더 재밌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을 좀 그 중에서도 몇 개만 보고 좀 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볼게요.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되겠지. 사람들이 얼마 전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제작진은 무속신앙을 연구하고 있는 저명한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심했어요. 거의 2달 넘긴 사람이 없었어요. 도망간다든가 으스러져가지고 도깨비가 실제로 내 눈에 보일 때까지는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요. 내가 진짜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더 무서워했고. 뭐야? 돌아가셨다고? 제작진은 마을 주민에게서도 쌍지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쌍지암이 뭐지? 도깨비불 봤다는 도깨비 맞네. 이 IT 사실인가요? 사진. 터가 조금 강하다. 스트레스 알고 나가고서 지난 2월에 죽었지? 죽었시오. 미스테리한 존재들이 출몰한다는 쌍지암. 제작진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이한 일들은 쌍지암을 찾은 낯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 때문에 제작진은 암자 주인인 최보사를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활령의 기운이 많이 나타난다는 장소에 제작진은 자리를 잡았고 그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기이한 현상이 주로 일어난다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고 제작진들에게는 심리적인 공포감만이 감돌 뿐 별다른 현상은 경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시즌 그쪽 뒤쪽하고 내용이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은. 이게 원래 컨셉이 그런 쪽이었대. 그러니까 재현도 하고 그런 거 조사 직접 또 해보고 가가지고 체험도 근데 해보고. 그 보살을 데려가냈고 그러니까 그 실체를 한번 밝혀보자가 어떤 취재 같은 거였구나. 쌍지암이 들어선 백월산 자락은 암자가 생기기 전부터 흉흉한 기운이 감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인적이 드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올여름 왜 이렇게 더운겨? 에휴, 막걸리나 한 사발이나 더 먹고 해야 되겠구먼. 저렇게 혼잣말을 크게 한다고. 아 막걸리. 아 좋다. 날씨도 덥고 아유 좀 쉬어야겠다. 아유.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하지. 아. 너무 웃겨. 취했네. 아니에요. 아까 전에 먹은 막걸리가 좀 셨나? 설명 중이네. 왜 이렇게 배가 거북하다냐? 설명 중이네 아저씨. 저기밖에 없는데? 일단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 에이. 혼자 막 방백을 막. 아야 그래도 저길 안 들어가지. 이렇게 옛날에 버려진 그런 거 있잖아. 산에 그 산에 가면 옛날에 버려진 집 있잖아. 이게 그게 암이라고. 여기가 쌍지암인가? 쌍지암이라고. 실제로 맞나? 개싸지 않을까? 장난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아!
연기 잘하시네. 야. 오야. 좀 볼 것 같아. 아이고 사람들이 여기를 왜 안 오나 몰라. 인자 없는 밭이라든지 나물이 천에 깔렸네. 이후에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만순애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얘기들 들었어? 그러게 거길 왜 갔디야 그 흉한 곳에. 툭하면 파란불이 번쩍번쩍하지. 그래요?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아니 거기 암자가 생겼다는데도 그래? 암자가 들었으면 뭐한디야. 암자가 다른 곳이었나? 나간다는디. 그러니까 법사는 길을 잘 누르고 사는 법사라는데. 그러니까 암자가 약간 그 부처님 모시고 막 이런 데잖아. 그래서 일부러 좀 터가 안 좋고 이런 데는 암자를 들여놓는 건가 봐. 들여놔가지고 좀 그걸 잡아달라 이런 건데 들어놔도 그래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법사를 좀 잘하는 사람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러잖아. 거기 암자의 주민들의 길에. 발걸음이 끊이게 된 그곳에 지금의 암자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흉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고 맞네. 암자 주민들마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암자 없었습니다. 주인들도 떠납니다. 비슷한 개념이야 보긴 하네. 박법사. 아씨 무서울 것 같다. 터가 진짜 안 끼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서워. 이게 천년유언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쳐들어와. 어우씨. 물러나지 못할까 이놈.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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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물러나지 못할까. 물러나. 물러나 너. 물러나. 물러나지 못할까 이놈. 피로 바뀌었어. 암자들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던 그곳에서 세 번째 암자 주인이었던 백장은 하루하루 미쳐갔고 결국엔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만들었다. 쌍지야. 오, 영화 같아. 이분이 왜 멀 데서 사는데 쌍지암에 대한 걸 꿈에서 보고 찾아가나 봐. 꿈속에서 강한 운명처럼 자신을 이끌었던 쌍지암. 무속인 최보살은 쌍지암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거 약간 아니 이런 유명한 것 같으냐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감히 장난질이냐. 싹 사라지지 못할까. 이 용사스러운 것들 같은. 보살님 계세요? 보살님. 아니 이게 웬 변이래. 응? 내가 요새 보살님 때문에 잠을 못 잔다오. 응? 여기 들어오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렇게 피를 본다고 안 했어. 은혜야, 빨리 났지. 자, 아 해봐. 아, 옳지. 옳지, 잘한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자, 용석이 좋아하는 김치 한번 좀 먹자. 안쓰럽다. 아,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주네. 자, 보통 그냥 한번 더 한번 먹자. 놀래키고 끝인데 모든 드라마들이 그 대형 드라마가 페미니스트나 이야기 속으로 가서 왜 그래? 왜 그래, 용서다?
왜 그래? 말 좀 해봐. 영석아. 엄마. 용서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응, 용서가. 용서가. 조금만 기다려. 차가 있었네. 무서워. 내가 너희들을 가만뒀으면 싶으냐? 어린애한테까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제가 소리 죽겠다. 이게 제가야! 뭔가 이렇게 울려 가슴이. 어우씨, 야. 효과는 대단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만 괜찮아. 용석이 괜찮아. 그래 용석아. 용석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됐어. 아주 잘 됐단다 용석아. 됐어. 아주 잘 됐어. 이렇게 안 끝날 것 같아. 뭔가 하나 뒤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쌍지암에는 이상한 기운들이 사라졌고 미스테리한 일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실제 가서 하지만 거기서 촬영한 거네? 아직도 악몽의 순간을 잊지 못하는 최보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알 수 없는 존재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쌍지암에 나타났던 미스테리한 존재는 무엇이었으며 그 존재가 유독 쌍지암 주변에서만 목격되었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영상을 봤는데 무섭네요. 무서웠어. 야, 무섭네. 확실히 그 토요 미스테리보다 그 이야기 속으로보다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좀 불필요한 연출 없이 좀 깔끔하게 무서웠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뭐 무서운 화면 빡 이게 끝이 아니고 약간 그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그 흐름이 엄청 그 막 눈 나왔을 때. 야, 무서웠어. 그 눈에 막 이렇게 파란 걸 씌우지도 않았는데 무섭더라고. 빨갛게. 난 빨갛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빨간 거니까 렌즈를 꼈는데 그걸 막 원래는 토요 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 갔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점을 쏘거나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는데도 무섭네. 일단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원래 계속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같은 해에 채널 자체가 폐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지금의 그 아이넷, ITV넷? 아이넷 TV. 아이넷 TV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뭐 시즌 2, 시즌 3까지 해가지고 인기를 좀 얻어서 지금 시즌 9? 시즌 9까지 하죠. 시즌 9까지 나오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재밌는 사실도 알아내게 됐었습니다. 무려 13년이 지난 2015년에 아이넷 TV에서 전격적으로 원래 제방만 하다가 전격적으로 시즌 2를 방영하게 된 거지. 그 시즌 1의 내용에서 그 법사님들이나 영매사. 영매사들 그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시즌 2 그리고 그게 좀 재밌으니 좀 인기가 끌고 해서 시즌 3, 4까지 만들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시즌 9까지 그 배짱이 프로덕션 유튜브에서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요. 아이넷 TV에서 해? 하고 있어. 아이넷에서 돼? 계속? 이번 주에도 방송한다니까? 아이넷에서 한다고? ITV랑 아이넷 TV랑 약간 비슷하죠? ITV, 아이넷 TV 비슷하잖아요. 이게 원래 경인 방송의 프로그램을
재방송해주는 그 채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넷 TV가. ITV가. 그러니까 경인방송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이넷 TV에서도 약간 방영을 해줬던 것도 있고요. 이게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시즌제로 운영을 하면서 영매사를 데리고 그 외국 뭐 대만이랑 뭐 몽골이랑 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흉가라던가 폐가를 찾아가서 그 체험을 다루는 내용이 주로 됐었는데 영상을 꾸준히 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많이 다루는 그 시즌 내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실제로 알고 있는 그 위험한 초대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도 좀 그랬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영상 같은 영상 말고 영매사들이 흉가를 찾아가고 그런 거에서 막 귀신을 막 빙의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그걸 봤거든. 그래서 이 옛날에 2001년에 했던 위험한 초대보다는 이 뒷부분이 오히려 더 인기를 더 끌어가지고 이게 시즌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케이블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았고 IPTV처럼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거에 따른 인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이넷 TV가 성인가요 채널로 전국에서 이미 유명한 또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방영하는 게 또 사람들한테 그 또 어린이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맞아. 토요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처럼 세기말 그 정서를 풍미했던 무서운 이야기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 프로그램을 계승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 한번 같이 봤는데 역시 무섭네요. 무섭고 재밌어. 확실히 잘 만들었지. 확실히 토요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도 우리의 추억 보정 그치. 추억 보정이라 가지고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긴 한데 그때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는 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고 다시 봤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와 무서운데 잘 만들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 뜰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요거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MBC에서 심야괴담이라고 2부짜리긴 한데 박나래랑 신동엽이 MC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하는 거래? 무서운 이야기로? 심야괴담? 심야괴담이라고 한대요. 도시괴담 그런 거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포에 관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방송에서 좀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 많이 없잖아. 근데 이게 딱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시 한번 이 옛날의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걸 좀 하지 않을까.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붐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게 좀 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재밌어 이런 거. 뭐 요즘 저런 것도 많이 하니까 뭐 연쇄살인마, 그 유영철 막 이런 거에 대한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약간 이야기 속으로 뭐 토요미스테리 이런 거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 베스킨라빈스 서리원님께서 요청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를 해드렸는데 덕분에 저희도 좀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 한번 좀 몰랐던 것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 미스테리 약간 무서운 거 공포 시리즈로 라떼의 공포물 정도? 이게 아마 시리즈라고 하면 이게 세 번째로 아마 이게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또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뭐 댓글에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면 또 해주드릴 또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한번. 근데 위험한 초대도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 말씀하셔서 들어봤던 거잖아. 좀 그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추억 속에서 또 놀아보네요. 추억 속의 무서운 이야기 한번 같이 봤는데 너무 좋았고 또 이런 이야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뭐 어쨌든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좀 영상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나 옛날에 뭐 이런 거 뭐 한번 알고 있는 사람 있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서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얘기 같이 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갑자기 그렇게 받는다고 그거를 영웅라님처럼 뭐 했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내용이라도 댓글에 적어두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 하냐? 배수키 나빈숙 서리원. 아, 배수키 나빈숙 서리원이구나. 아, 뭔가 했네. 이 웃기려고 나를 죽이려고.